체중이 실려 무릎에 이상이 찾아오는 등산. 몸을 비틀며 힘을 주다가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는 탁구.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운동들도 아차하는 순간 큰 통증을 수반하는 무릎 손상으로 연결된다. 인대가 찢어지고 연골이 망가질 수 있는 스포츠 질환.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무릎이다. 근데 무릎 관절은 이게 둥그런 뼈의 위에 뼈하고 아래 평평한 뼈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 불안정한 뼈 구조를 인대와 반월상 연골 같은 연부 조직이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 회복되질 않고 결국 이제 주요 부상과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 되기 위해 해왔던 운동. 자칫 그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전방십자인대, 예를 들어 같은 병실, 똑같은 질환으로 오늘 수술을 위해 두 환자가 입원했다. 정경재 씨는 야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고 또 무릎이 고상민 씨는 줄다리기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다. 연골에도 파손이 갈 수도 있고. 두 사람의 병명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그리는 것도 여기서부터 좀 통증이 완전히 굽힐 수가 없어요. 통증 때문에. 아파요. 네, 아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부어 있었는데 제가 주자였는데 일루로 다시 돌아가다가 스파이크는 땅에 박혀 있는데 몸만 돌아가가지고 뚝 소리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한 2달 가까이 되니까 조금 통증이 없어졌는데 그냥 병원 안 오고 MRI 안 찍었으면은 그냥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굉장히 이렇게 해서 쉽게도 다치는구나, 줄다리기만으로도. 그래서 아무래도 다쳤던 다리라, 십자인대에 재건술을 했던 다리라 항상 조심을 했는데도 그게 순식간에 조심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뚝 하면서 끊어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김진구 교수는 이들처럼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스포츠 질환을 전문으로 보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네. 여기 두툼한 근육이 많이 빠졌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무릎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정경재 씨는 전방 십자인대를 다친 후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 무릎이 이렇게 이럴 때 느낌, 이런 느낌,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쭉 빠지는 느낌. 이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자가건 힘줄 뛸 거고 수술하고 이제 오늘은 그냥 뭐 편안하게 누워 계시고 내일 바로 걷고 합니다. 네. 하여튼 자세한 무릎을 다친 건 석 달 전. 큰 통증이 없어 방치해둔 것도 문제였다. 현재 후방 십자인대는 살아있지만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는 끊어져 있다. 줄다리기가 참 문제야, 그죠? 우리나라 줄다리기가 문제가 되는 게 저도 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걸 놔? 지면에 뒤꿈치가 고정돼 있는 상태로 뭔가 비틀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게 아주 전형적인 그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기전이 나와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사셨어요? 아니면 좀 약간 무릎이 불안정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수술하고 한 2년 지나서는 거의 정상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 그냥 별 불편함 없이 스포츠도 다 하고 사셨는데 네. 다시 다치면서 이제 무릎이 돌아가. 고상민 씨는 이미 십자인대 파열로 2번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생각보다는 이제 툭툭 걸리는 느낌이 이 불안감이죠. 예. 처음에 썼던 터널을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방향을 좀 바꿔서 밖에도 관절의 인대를 만들고 관절 안에까지 만드는 좀 그런 수술할 거예요. 비록 복잡하더라도 그러니까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없어져야 이제 그 나중에도 이제 그 다시 수술 이후에 정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자는 9년 전 수술했던 십자인대가 끊어져 다시 수술하는 재재건 수술을 받아야 한다. 단순 십자인대 파열인 정경재 씨와 달리 고상민 씨는 반월상 연골까지
같이 파열된 상태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수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미 만성적으로 이런 환자들처럼 십자인대 수술이 됐다 하더라도 기능이 불충분해서 수시로 이렇게 비틀리는 문제, 십자인대가 끊어진 거를 단순하게 파열되기도 한다. 물론 이제 대관절 중에서는 척추나 무릎같이 불안정한 관절들, 그다음 잘 삐는 발목 관절들이 많은데 손상의 어떤 빈도로 볼 때는 발목이 굉장히 많고요. 심각도로 볼 때는 무릎이 단연 전방 십자인대를 다듬어 준 뒤 이식할 힘줄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햄스트링 근육은 3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중간 힘줄을 이용한다. 중간 힘줄을 찾아 뽑아낸 후 4겹으로 겹쳐 실로 단단히 묶는다. 다음, 뼈 사이 터널을 뚫는데 이때 이식할 힘줄의 두께와 뼈의 두께를 정확히 일치시켜 삽입 고정한다. 자가인대를 고정시킨 후 무릎을 구부려 본다. 장력이 충분히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마무리한다. 환자의 힘줄을 꺼내 자가 힘줄을 만든다. 자가 힘줄은 수술 후 재파열률이 낮아 가능한 한 자가 힘줄을 사용한다. 다음, 뼈에 구멍을 뚫어 자가 힘줄이 들어갈 자리를 만든다. 그런 다음 만들어진 자가 힘줄을 넣는다. 들어갑시다. 좋아요. 첫 번째 라인 올라갔고 천천히 조심. 됐어요. 거의 다 갔어. 조금만 더 마지막. 굿. 좋아요.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10회 이상 반복해 견뎌내는 힘이 있는지 확인한다. 6, 7, 8, 9, 10.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순조롭게 끝났다. 바늘상 연고를 밖에 좀 꼬매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6주간 목발을 잡아야 되는데 비교적 큰 수술을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디디는 걸 허용하고 체중을 잃지 않은 상태로 누워서 뻗는 것도 허용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엔 고상민 씨의 수술. 한 번 수술했던 곳에 다시 수술을 하는 것이라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십자인대는 끊어지진 않았으나 거의 별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게다가 실제 무릎 안을 들여다보니 상태는 더 심각하다. 옛날에 수술하고 잘 돼 있었다가 다시 끊어진 게 아니라 이미 수술하는 게 완전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불안정하다가 끊어진 환자라서 똑같은 수술을 다시 하면 똑같이 실패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제 막 앞의 환자와 달리 이 환자는 인대 손상이 커서 자가 힘줄이 아니라 타인의 힘줄을 사용한다. 자, 시작합니다. 들어갑니다. 네. 조심해서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잘 들어가고 있고. 좋아요. 흰색 텐션 주고 그렇지, 좋아. 아주 잘 됐고요. 간결하게 아주 잘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굉장히 튼튼하게 아주 잘 돼서. 재건술보다 재재건술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 수술받은 환자는 부상당하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 한 15년, 20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고정 방법도 튼튼해졌고 그리고 빨리 재활을 할 수 있고 상처도 아주 적어진 그런 장점이 있는데 간결하게 바늘상 연고를 절제하고 튼튼한 인대를 관절 안과 밖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좀 결과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일까? 농구를 하다가 넘어진 후 십자인대와 내측 인대가 파열된 이성필 씨는 찾아갔던 병원 몇 군데에서 모두 수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관절 전문가가 가면 조금만 손상이 가도 무조건 수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중요하긴 한데 제 상황에 맞는 치료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환자로서는 가능하다면 수술은 피하고 싶었다. 수술 외에 자신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었다. 십자인대 위쪽에서 이제 파열이고, 십자인대 파열인데 반응성 연골까지 동반 손상은 없고, 그냥 보름했네요. 기부스. 십자인대 파열에는 수술밖에 없는 것일까? 예. 뭐 젊고 활동적이고 뭐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시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과연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몇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황선홍 선수, 이동국 선수, 뭐 그런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십자인대 다 수술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수술했다고 나도 똑같은 손상이면 수술해야 되느냐, 목표가 굉장히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제 대략 보면은 우리가 알려진 사실이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다 하더라도 구부려 덮였다가 아주 잘 되고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업 생활을 복귀하고 이제 그 출퇴근하고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왜 그런데 어디서 위험하냐? 바로 농구나 축구나 아니면 미끄러운 데서 갑자기 넘어질 때 버티거나, 이제 뭐 뒤꿈치 일상생활에서 뒤꿈치를 뒤로 걷다가 누가 부르는데 돌아볼 때 이제 이럴 때 무릎이 나갔다 들어오는 거죠. 꼭 수술해야 될 거냐 말 거냐를 다치고 빨리 결정하지 말고 한 2달 정도 근력 운동을 해보고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운동을 할 때 괜찮냐를 이제 따져가지고 보자. 이게 기본적인 이제 커다란 이제 그 컨센서스가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위험한 운동을 좀 줄이고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무슨 뭐 자전거, 헬스, 철인 3종 경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라톤, 자전거, 수영은 안전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서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하면 비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체중 5배 실리면서 미끄러운 나이에 따라, 직업에 따라, 수술 후 스포츠 활동의 종류에 따라 수술 여부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말씀드린 게 보존적 치료에 실패를 했던 사례들이에요. 특히 이제 젊고 활동적인 분들은 아무래도 스포츠 활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하면 수술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릎이 불안해서 운동을 다시 못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젊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십자인대가 없이 이렇게 빠져서 재손상을 입는 그런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60대 주부, 또 스포츠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또 평소에 그냥 사무직으로 출퇴근만 하거나 주로 이제 앉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꼭 그런 또 수술 다치고 난 다음에 증상이 많지 않은데도 굳이 수술을 이제 일률적으로 권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